인터넷을 잠시라도 떠나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건강 루틴이나 트렌드를 접해봤을 것이다. 그중 어떤 것은 효과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다소 허황된 것 같기도 하다. 오늘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효과적인 건강 루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이러한 루틴들이 과연 진실일까? 의심할 여지가 있을까? 내가 처음 이 루틴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올해 초였다. 평소 건강에 많은 관심이 없던 내가 균형 잡힌 삶을 살아보자고 결심하게 된 것은 헬스를 좋아하던 친구의 영향이 컸다. 그는 건강 식단과 운동,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인터넷 루틴을 따르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매우 건강해 보였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그는 단지 체중 감량에 그치지 않고 삶의 활력까지 얻게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의문이 들었다. 정말 인터넷에서 말하는 대로만 하면 그렇게 건강해질 수 있는 걸까? 직접 경험해보기로 했다. 내가 선택한 인터넷 루틴은 오전에 일어나서 공복 유산소 운동을 하고 아침으로 그린 스무디를 마신 다음 책을 읽거나 명상을 통해 정신적 휴식을 취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시고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라는 것이었다. 처음 며칠은 그 루틴대로 수행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힘든 결정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하는 것은 몸이 무겁게 느껴졌고 그린 스무디의 맛은 내 입맛에 전혀 맞지 않았다. 하지만 일주일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몸이 조금씩 변화를 느끼는 듯했다. 특히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은 내 컨디션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이면이 있듯이 이번 경험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루틴은 각각의 개개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작정 인터넷에서 전하는 방식 그대로를 추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게 변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공복 운동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변경했고 그린 스무디 대신 건강한 한 끼 식사로 아침을 대체했다. 또한 물은 이제 내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마시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의 건강 루틴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정답은 아니다. 그보다는 이를 참고하여 자신의 몸에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조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친구는 여전히 그 루틴을 유지하며 더 나은 결과를 누리고 있지만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조정한 루틴 속에서 건강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 결국 효과적인 건강 루틴은 외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찾아나가는 여정이 아닐까?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수연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언제나 건강에 대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건강 정보를 찾아보던 그녀는 의사인 친구 유진에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매일 아침 물 한 잔만 꾸준히 마셔봐. 수연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물 한 잔이 건강에 미치는 이점은 생각보다 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면 밤새 손실된 수분을 보충해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줘. 또한 마실 때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의식처럼 느껴질 거야. 수연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물 한 잔을 마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아침마다 깜빡하고 물을 마시지 못한 날도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습관이 되면서 매일 아침 물 한 잔을 챙겨 마시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수연은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더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한 하루 종일 에너지도 더 넘치는 것 같았죠.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주는 힘에 감탄한 수연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비결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가족들 모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수연을 따라 매일 아침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하나같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모두 건강을 지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아침 물 한 잔을 찬양하게 되었죠. 그 결과 이 작은 마을에서는 아침마다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중요한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단순한 습관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고 인정하게 되었죠. 이처럼 매일 마시는 물 한 잔은 생각보다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일지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바쁜 현대사회에서 잠은 사치가 되어버린 것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던 나는 어느 날 문득 나의 일상에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있었다. 회사에서 땀을 쏟아 부으며 하루를 버티고 있지만 막상 집에 돌아오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저 나는 잠을 자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계속 피곤할까? 어느 날 아침, 나의 흥미를 끄는 중간의 수면의 질을 높이는 10가지 팁이라는 제목을 발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을 내어
과연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더 이상 잠에 질질 끌려다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 팁은 일정한 수면 패턴 유지하기였다. 유명 연예인들의 일상을 보면 항상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패턴을 유지한다고 들은 적이 있었다. 나는 나의 자유로운 일상에 막연한 구속감을 주는 일이 될 것 같아 주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규칙에 맞춰 작동하도록 습관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처음 몇 주간은 힘들었지만 점차 육체는 안정감을 찾아갔다. 두 번째는 잠들기 전 전자기기 사용 자제하기였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 어느새 내 습관이 되어 있었지만 블루라이트가 수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예기예의 또한 습관을 교정하기로 마음먹었다. 대신 그 시간에 책을 읽기로 했고 책장이 잔잔한 소리와 함께 채워졌다. 세 번째로는 침실 환경 조성하기. 나는 침실은 단지 잠을 자는 장소라고만 생각했는데 침실 내부의 작은 변화가 이런 큰 차이를 불러올 줄은 몰랐다. 침실을 어둡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두꺼운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 매트리스를 교체하면서 침대 자체가 내게 하나의 안식처가 되어갔다. 네 번째 팁은 규칙적인 운동하기였으며 이는 바로 적용하기가 가장 쉬운 일이었다. 아침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주말에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면서 몸을 움직였다. 놀랍게도 이 가벼운 운동들이 내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잠드는 시간을 단축시켰다. 다섯 번째는 이완 기술 배우기였다. 요가와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함 속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일상의 소음에 잠시 귀를 막고 이완의 시간을 가지면서 머릿속의 복잡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여섯 번째는 자기 전 따뜻한 목욕하기였는데 욕조에 몸을 담근 이 피로가 사르르 녹아 내리는 기분이었다. 목욕 후 수건으로 몸을 감싸고 있을 때 몸이 나른해짐을 느꼈고 이는 수면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일곱 번째는 카페인 피하기였다.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은 나의 활력의 원천이었지만 오후 이후로는 멀리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졸음이 살짝 밀려오기도 했으나 곧 익숙해졌고 밤마다 쉽게 잠들 수 있었다. 여덟 번째는 적절한 음식 섭취하기였다. 아침과 점심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저녁은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먹었다. 이로 인해 야식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홉 번째 조언은 스트레스 관리 방법 배우기였다. 직장에서의 작은 스트레스라도 집까지 가져오지 않기로 했다.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나의 스트레스가 아닌 것들에 집중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찾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전문가와 상담하기였다. 내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면 문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자는 마음가짐을 가졌다. 다행히 지금은 자연스러운 방법들만으로도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렇듯 나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10가지 팁을 통해 하루하루 회복해 가고 있었다. 과거의 내 몸 상태는 점점 기억 속으로 사라져가며 새로운 에너지가 나를 감싸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수면의 질을 높이는 10가지 팁에 대한 긴 여정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사람들은 대개 하루에 2번 양치질을 하고 치실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치아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몇 가지 작은 습관들이 치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저지르고 있는 치아 건강에 해로운 습관 5가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과일 주스가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 주스는 사실 많은 양의 당분과 산을 포함하고 있어 치아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과일 주스를 마신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안을 헹구고 양치질을 통해 영양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과일에 포함된 자연 당분은 세균의 온상이 되어 충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설탕 주스를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자주 껌을 씹곤 합니다. 무설탕 껌은 치아에 도움이 되지만 설탕이 포함된 껌은 충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오랜 시간 껌을 씹으면 턱관절에 무리를 주게 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얼음을 씹는 것입니다. 차가운 음료를 마신 후에 자연스럽게 얼음을 씹게 되지만 이는 치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어 미세한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열은 결국 심각한 치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얼음이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삼키거나 음료와 함께 천천히 녹여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무심코 많은 힘을 주어 양치질을 하곤 합니다. 이는 오히려 치아를 마모시키고 잇몸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강하게 양치질을 할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아에 에나멜이 닳아서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습관은 특히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흔한 나쁜 자세입니다. 부적절한 자세는 턱 관절에 부담을 주고 그로 인해 치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목과 어깨가 일직선이 되고 등을 곧게 펴는 건강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자세는 장기적으로 턱 관절 장애와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습관들로 인해 치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주 간과합니다. 그러나 소소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장기적인 건강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더 건강한 치아를 위한 삶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